거기 보시면은 이제 입지계수라는 게 있죠, 그죠? 입지계수. 그래서 넘겨보세요. 입지계수는 계산을 풀었었나요, 안 풀었었나요? 풀었죠, 그죠? 요거 412페이지 계산 풀었었죠, 그죠? 요거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죠, 그죠? 그래서 요거 이제 했는데 일단 411페이지 가시면 이제 요거 입지계수라는 게 있죠, 그죠? 입지계수가 이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제 보는데 입지계수라는 것은 그 지역의 특화 정도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넘겨보시면은 용어 정리가 413페이지로 가시면 413페이지 가시면은 거기에 그 413페이지에 경제 기반 승수의 기반 산업과 비기반 산업이라는 게 있죠. 찾았습니까? 여기 이제 중요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대구는 섬유 산업으로 특화돼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천시를 얘기를 했어요. 이천. 그래서 하이닉스 반도체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여기가 이제 이천시에 들어서자마자 그럼 기반 산업은 수출 기반 산업이에요. 이게 들어서면 그냥입니까? 여기 고용자 수가 늘어납니까? 또 부양 가족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 인구가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파는 산업을 이제 기반 산업이라고 하고, 그럼 얘가 늘어나면은 여기 안쪽에 내수 시장도 좋죠. 그래서 식당도 생기고 여러 가지 다 생겨요. 그럼 이제 이건 기반이다, 비기반이다. 비기반. 그 기반이 잘 돼야 비기반이 잘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기반 활동은 우리가 그 어때요? 지역 서비스라는 제품을 지역 밖으로 수출하는 산업이어서 산업이 비기반은 어떻게 됩니까? 자급자족 산업이나 이제 안에서 하는 산업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데 특히 오른쪽에 경제 기반 승수는 15회 때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밑에가 좀 난해하게 돼 있어요. 나중에 지금 제가 요약집이 나온다 그랬죠, 그죠? 그때 가서 해드리겠고 거의 뭐 그 15회 때 안 나오니까 입지계수 위주로 가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전 페이지 가시면 411페이지 입지계수라는 건 뭐냐면 우리는 대구는 그냥입니까? 섬유 산업으로 특화돼 있었죠. 그럼 그 특화된 산업이 집중도를 이제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이 기반 산업이냐 아니냐를 판별하는 방법이 무슨 계수다? 입지계수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간다면 자, 입지계수는 항상 그 지역이 올라가죠. 지역이 올라가고 전국이 내려가요. 그래서 이제 대구의 섬유 구성비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전국에 대한 섬유 구성비를 보죠. 자, 그럼 만약에 대구가 20%고 얘가 10%면 자, 얘는 그냥입니까? 1로 비교합니까? 그럼 1라는 것은 1보다 크니까 기반 산업이 되죠.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지만 거기 있는 기출문제 풀어봤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역이 올라가고 전국이 내려간다면 대구는 산업이 하나예요, 여러 개 있어요. 그러면 전체 산업이 내려가죠. 그래서 특정 산업이 올라가서 또 산업의 구성비지만 인구로 따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100명 중에서 뭐 20명이 차지하더라. 근데 전국은 어떻습니까? 전체 산업에서 특정 산업이 있다. 그럼 전체 산업에서 특정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우리가 만약에 어떻습니까? 1000명에서 만약에 100명이다. 그럼 10% 차지하겠죠, 그죠? 그래서 밑에 가시면은 기반이라는 것은 그냥인데요. 입지 계수가 1보다 커야 돼요. 커야 되고 넘기시면은 작으면 기반이에요, 비기반이에요. 비기반이고 같으면 자급자족한다 그러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때 밑에 문제 풀어서 정답이 몇 번이었죠, 옛날에? 1번이었죠.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 푸는 방법 가르쳐 드렸죠, 그죠? 우리 갖고 그다음에 넘겨볼게요. 이제 다 했으니까 넘겨셔서 이제 페이지로 가시면 417페이지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 2월 달에 그 입지 계수는 풀었었잖아요, 그죠? 푼 거는 이제 조금 이제 넘어가고 빨리 안 한 것 쪽으로 가는데 부동산 관리 파트가 시험 문제는 한 문제에서 한 두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가게 되면 거기 밑에 417페이지에 부동산 관리라는 것은 어떻죠? 제가 여기 보시면은 처분의 개념과는 포함되지 않죠. 그 다음에 유지라는 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부적인 걸 관리하다 보면 이 관리라는 것은 부동산이 외형 형태나 변화시킵니까?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아는 범위 내에서 관리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 위에 보시면
유지활동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위에 봐봐. 417페이지 가시면은 거기 박스에 유지활동이라는 게 있나요? 그 유지활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 거기 보시면 일상적, 대응적, 예방적이라는 게 있죠. 근데 이제 예방적이 제일 중요하다고 일단 나올 거니까 유지활동 그냥 그렇게 보시고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부동산 관리의 필요성이라는 게 있죠. 자, 보통 자가로 가요? 요새는 위탁으로 가요? 그러니까 위탁 관리로 가는 필요성이라는 거죠. 자, 사람들이 도심을 몰리니까 건물이 저층화 된다, 고층화 된다. 공동주택이 많아지니까 건축기술의 발달, 부재 소유자 요구는 위탁 관리로 간다. 밑에 가시면 부동산 관리의 영역서부터가 이제 시험 문제인데, 자, 우리가 관리를 분류합니다. 분류하는데, 영역이라는 섹터보다도 먼저 여러분이 이제 복합 개념부터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디 있냐면, 넘겨보시면은 페이지 420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가시면은, 자, 거기 보시면은 부동산 관리의 내용이라는 게 있죠. 여기부터 잡은 게 좋아요. 그래서 따라서 법경기. 세 가지가 뭐 있어요? 법적, 경제적, 기술적. 세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류해서 복합 개념에 대한 복합 개념으로 바라보자는 내용적인 측면인데요. 자, 법률적 관리예요. 법률적. 자, 민법에서 보존 등기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보존 관리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은 경영을 잘하자, 경영 관리고, 그다음에 기술적은 현상을 유지하자는 유지 관리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얘네들이 이제 뭘 내냐면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 경제적은 돈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제 가격 관련돼서 얘는 순수이익이 극대화된다. 순수이익이 극대화된다 나오면 예 찍고요. 기술적은 건물이 금이 가거나 엘리베이터가 없을 수 있죠. 이런 하자예요. 그래서 이제 금이 간 거는 물리적 하자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거는 기능적인 하자거든요. 이런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유무를 따지는 것은 이건 경제적이에요, 기술적이에요. 기술적이죠.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찍어드린다면 법률적은 계약이라는 게 나와요. 자, 우리가 계약을 몰라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알려면 계약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계약법. 그래서 계약이나 예약이 나오면 이거 다 무슨 적 찍으셔야 돼요. 법률적 찍고. 자, 경제적은 이제 우리가 토지하고 건물이 좀 나누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인력 관리로 볼게요. 인력.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시키는 것도 보다 경제적이 들어간다.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기술적은 토지하고 건물이 나누면서 토지라는 것은 나도 모르게 옆 사람이 침범할 수 있죠. 우리가 토지의 인접성 때문에 29번지에 30번지가 있으면 얘가 내 토지를 침범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계를 파악해야 돼요. 그럼 경계 측량은 변호사가 해요? 측량사가 해요? 그럼 기술적 관리 들어가죠? 근데 건물은 이제 네 가지가 중요합니다. 위생, 설비, 보안, 보전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그래서 가볼게요. 일단 좌측에 보시면은 법적 관리라는 게 있죠. 보전이에요? 보존이에요? 존. 그래서 얘는 의는 당연히 법적이라는 걸 다 들어가죠. 그래서 권리 분석이나 조정인데 계약 관리가 나와 있죠. 그럼 계약이 나오면 이건 뭐다? 법률적 짓고, 경제적은 경영인데 제일 중요한 게 의에 보시면 순수익이라고 돼 있죠. 그럼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건 기술적이에요, 경제적이에요? 내용이 인력 관리 들으면 경제적 찍죠. 기술적은 유지 관리로서 협의인데 중요한 게 얘는 물리적 기능적 하자라는 단어가 있나요? 물리적 기능적 하자 나오면 경제적이에요, 기술적이에요? 기술적이다. 이렇게 잡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용의 토지는 경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경계 측량을 하는 건 토지의 기술적 관리죠. 근데 이제 건물은 위생, 설비, 보안, 보존이라는 게 있나? 그래서 위생은 화장실 청소 같은 경우에요. 설비는 이제 우리가 기계 같은 설비 운전 보수고, 보안은 따라서 안전 관리. 건물에 불이 날 수도 있죠. 방범이나 밤새. 보존은 보존이에요, 보전이에요? 아까는 존이었죠, 그죠? 여기는 이제 현상 유지하자,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동그라미 쳐서 제가 위설 안전을 외우시라 그랬죠.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위와 혓바닥 설은 그냥이야, 안전해야 오래 먹고 살아. 그래서 따라서 위설 안전. 이렇게 네 가지를 암기하시게 되고요.
박스에 보시면은 지금 얘기한 건데 경제적만 하나만 얘기하면 되는데 경제적은 토지를요 나지를 그냥 놀려야 돼요. 주차장으로 사용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돈 받죠. 그 얘기예요. 다른 것들은 뭐 건물은 뭐 회계나 이런 게 있지만 인력 관리가 제일 중요하고 그것만 가져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은 대상부동산의 유지활동이라는 게 있나요? 요거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일상, 대응, 넘기셔 보세요. 예방이라는 게 있죠. 어떤 관리가 제일 중요했죠? 예방 관리가 제일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체크만 할게요. 일상 쪽은 그냥 통상적으로 늘어나는 거고 대응은 그냥요 사후적이에요. 수정 쪽이라고 하고 예방 쪽이 중요하죠. 예방 쪽이 가장 중요한 활동이다. 그래서 이제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걸 보셨으면 앞쪽으로 가서 영역을 볼게요. 영역. 그래서 418페이지로 가시면은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418. 자 거기 가시면 밑에 부동산 관리의 영역이라는 게 있나요? 영역은 어떤 섹터예요. 어디까지 범위를 두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전체를 관리할 것이냐 아니면 부동산만 관리할 거냐 아니면 화장실 청소만 할 거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범위에 따라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금 부동산 소유자가 있어요. 소유자. 근데 엄청난 부동산을 갖고 있어요. 막 건물도 한 4개 갖고 있고 뭐 아파트도 갖고 있고 토지도 갖고 있고 엄청나게 갖고 있어요. 부럽죠? 이 사람 이름이 송우석이에요. 송우석이 누군지도 모르죠. 그죠? 그러면은 그냥야 관리하기가 힘들죠. 그럼 저는 그냥야 365일 강의만 해. 그러면 관리할 사람을 둬야 되죠. 그죠? 근데 전체적인 관리는 규모도 적고 그냥 금액이 크죠. 그럼 그냥이 돼요. 똑똑한 사람한테 맡겨야 돼요. 그럼 자산 관리가 가장 규모가 큰 거죠.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자산 관리는 좀 엘리트, 그죠? 좀 배운 사람, 그죠? 어떻습니까? 부동산 관련돼서 장기적, 전략적 관리를 채울 수 있는 사람한테 맡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AM이라는 건 어셋 매니지먼트인데 소극적이다, 적극적이다. 적극적이에요.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럼 얘는 어떻습니까? 부동산의 가치를 그냥 해도 증진시켜줘야 돼요. 내 부를 극대화시켜야겠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해줍니까? 재투자, 재개발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리모델링 하는 거는 기술인데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그냥요 수익이 있어야 돼요. 그럼 재투자에 대한 결정은 이건 뭐예요? 자산이죠. 투자의 위험 관리,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매입을 싸게 하고 매각을 비싸게 해줘야 되죠.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대규모에 대한 그 자금 조달이니까 이거 들어가요. 근데 얘가 다 관리했어요. 관리할 수 있어요. 관리자를 또 둬야 돼요. 그러면 그 부동산만 관리하는 애를 두겠죠. A 부동산만. 그래서 그 부동산 관리라 그래요. 부동산 관리. 점점 범위가 적어지죠. 그래서 PM이라는 것은 프로퍼티 매니지먼트예요. 그래서 건물 및 임대차 관리만 해줘서 자 얘는 이제 우리가 재산 관리라고도 하거든요. 그럼 얘는 전체적인 겁니까? 그 부동산만 관리합니까? 그 A 부동산만 관리하죠? 그 시설 관리보다는 높은 수준이에요. 수준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시면은 거기에 자 4번에다 체크해 보세요. 임차인 유치 및 유지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만 하는 임대차 활동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얘도 지가 다 관리해요. 화장실 청소는 외주를 줘요. 시설 관리를 주죠. 시설은 이제 외주를 주거나 시설은 이제 소극적이다 이렇게 보시고 FM이라고 얘기합니다. 얘가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여러분들 위설 안전 있었죠. 이 기술적이 다 여기에 들어가요. 그 위설 안전 들어가면은 이건 자산 관리예요, 시설이에요. 시설 들어가죠. 그래서 자산과 시설을 바꿔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죠? 시설이 있어요? 시설은 각종 부동산 시설이라는 게 들어갔고, 여기는 단순히 붕화는 적극적이다, 소극적이다. 기술적인 측면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헷갈리니까 적극적이 지읒 들어가니까 자산에도 지읒 들어갔죠. 얘는 그냥이야 COC 들어가. CO 들어갔죠. 얘 따라 위설 안전.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자 거기 보시면은 위가 아까 청소 관리였죠. 위생, 위설, 설비 운전 보수, 보안, 에너지 관리 이런 거 나오면 시설을 찍으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오른쪽 문제는 풀었었나요? 푸세요. 푸세요. 설비가 설비 운전 보수고 보안하고 에너지 있잖아. 부동산 메인 매각은 그냥이야? 이거 자산이야. 자산이 들어갔죠. 2번이 정답이죠. 이해하셨죠? 그죠? 자꾸 넘겨보세요. 자, 이제 관리의 내용 했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관리에 대한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422페이지 가시면 422 가셨어? 그럼 관리 방식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근데 이건 주체에 따라 불려요.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방식이 달라요. 자, 그러면 자기가 하면 그냥요 자가 관리예요. 맡기면요 위탁. 합친 게 혼합이죠, 그죠? 혼합. 근데 혼합은 내가 일부하고 남한테 맡기면 책임 소재가 분명하다, 불분명하다. 분명한 단점이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과도기에 채택하라 그래요. 과도기. 그래서 가장 오래된 건 자가고 가장 현대적인 관리는 뭐다? 위탁인데 뭐와 뭐를 바꿔낸다 그랬어요. 자가와 위탁을 바꿔낸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갑니다. 자, 자가는 우리가 또 이거를 여러 단어로 나와요. 직접 관리라고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자치 관리, 뭐 자연 관리라고 나올 수 있고요. 그러면 위탁은 얘가 직접이면 얘는 직접이에요, 간접이에요. 간접, 외주를 준다고 하죠. 외주. 그래서 우리가 얘가 헷갈리기 때문에 직접과 자치나 자연은 다 지읒 들어갔죠. 자가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얘는 소유자의 직접 관리로서 소규모 부동산이에요. 가장 전통적이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는 보안 관리 기밀 유지되고 지가 하니까 지 통제력이 발휘되죠. 종합적으로 운영하며 신속하고 자기에 대한 관리원의 애착이 강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단점은 전문성이 결여됐죠. 관리 비효율적인 관리가 증가되고 그 다음에 비전문 관리가 하니까 타성에 젖기 쉽죠. 매너리에 빠지면 쉬워요. 그 위탁은 외주와 간접이죠. 가장 현대적인 가장 전문성이 높은 거고 경영과 분리되고 소유와. 장점은 어떻습니까? 관리 전문성을 인하니까 관리비가 좀 절감될 수 있죠. 소유자는 위탁 관리 후 자기 본업에 전념할 수 있고 3번 별표 그냥입니까? 타성화가 방지됩니까? 자가와 반대죠. 근데 단점은 자가와 반대니까 지 보안 관리 및 기밀 유지가 그냥이다 취약하다. 취약하죠. 자, 혼합은 어떻죠? 자가와 위탁을 결합했죠. 과도기에 적합하고 기술은 보통 화장실 청소는 위탁하지만 경제와 법률은 자기가 하지만 그게 반드시 다 일반적이다. 장점은 자가관리 위탁관리의 과도기고 단점은 관리 책임 소재가 분명 불분명. 불분명하다는 장점 단점이 있다는 거죠. 이해 가셨죠? 밑에 문제 안 푸셨죠? 풀어보세요. 정답은 몇 번이죠? 쉽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거기 보시면은 우리가 직접 자치 관리가 자가죠. 타성을 방지할 수 있나요?
위탁 관리 그렇죠, 그죠? 그렇죠. 그다음에 다른 거 본다면 부동산 관리는 물리, 기능, 경제, 법률 포함하고 복합 개념이고 간접 위탁은 관리 업무의 전문성과 합리성이 높아지죠. 재고가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기밀 유지에서는 직접 자치 관리보다 불리하죠. 그다음에 혼합은 자가와 위탁을 그냥 했어요. 병용해요. 그럼 관리 업무 전부를 위탁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위탁하죠. 근데 혼합은 관리 업무에 대해서 강력한 지도를 확보할 수 있고 위탁 관리 편의 또는 이용할 수 있다는 게 혼합돼서 그렇죠. 넘겨볼게요. 넘기시면 이제 임차인의 선정 및 기준 및 그 임대료 선정한 방법인데 여기는 임대차 활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임대인은 임차인은 선정을 잘 안 해야 돼, 잘해야 돼요. 임차인의 선정 기준이 있죠.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사무용이 있고 그 임대료 산정 방법이 있는데 들어보도록 하죠. 자, 주거용이 있고요. 주거용이 있고 그다음에 공업용이 있어요. 공업용. 그래서 이제 사무실 및 공업용, 그다음에 매장용 부동산이 나오는데 거기 매장용이라고 거기 매장용이라고 있어요? 상업용에. 그 매장용은 사람을 매장시키는 묘지야? 쇼핑센터나 백화점이죠. 상업용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을 얘기합니다. 그 상업용 부동산을 얘기하면서 세 가지를 봤을 때, 자, 임차인의 선정 기준이에요. 임차인을 선정하자. 주거용은 어떤 성이 중요한가요? 자, 거기 보시면 연대성이나 유대성이라고 있죠. 유대성은 이제 유대 관계를 철저히 하자는 거죠. 사람과 사람이 그냥 잘 어울려야 돼요. 원래 연대성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가고요. 자, 공업용은 적합성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있나요? 그러니까 적합성은 목조 건물에 화학 공장 들어서면 안 되죠. 그 적합하게 그 용도에 맞아서 들어가야 되는 거지. 적합성이고. 그다음에 매장용 부동산 상업용은 그냥입니까? 가능 매상고입니까? 매출액을 올려야겠죠. 그래서 매상고 수익성을 얘기합니다. 자, 가볼게요. 주거용은 그냥이에요. 유대성이에요. 상업용은 가능 매상고라고 돼 있죠. 그다음에 공업용은 적합성이라고 돼 있죠. 근데 헷갈린 게 주거용은 무슨 성을 얘기하고요? 공업용은요. 이게 이제 집에 가면 바뀐다는 거예요. 야매했었나요? 안 했어요? 원하세요? 자, 우리가 설날이나 추석 때 이제 한국영화 걸작선에 주유소 습격 사건 아시죠? 그래서 주유소 습격 사건, 그다음에 그 설경구 나오는 영화 중에서 공공의 적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따라서 공공의 적, 안 먹히네. 자, 시작.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임대료 산정 방법이라는 게 있죠. 임대료 산정 방법. 그래서 임대료 산정 방법은 자, 임대료를 산정해요. 주거용은 그냥입니까? 총임대차입니까? 자, 따라서 조청. 조하고 총은 똑같죠? 임대차.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글로스를 얘기를 해요. 지금 총임대차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총임대차는 순수한 임대료가 있어요. 순수한 임대료가 만약에 70만 원이면 거기다가 이제 경비를, 그죠? 영업 경비를 더하는데 경비가 30만 원이면 자, 당연히 총은 그냥요 다 내는 거예요. 100만 원을 다 내죠? 그런가요? 그러면 임차인이 다 내게 되면 그 경비를 받아갖고 임대에 내는 거예요. 근데 순임대차는 뭐냐면 총이에요, 순이에요. 그럼 얘는 순수한 임대료만 내요. 뭐만 낸다? 근데 경비는 그냥입니까? 협상을 합니까? 어디까지 낼 거냐 협상을 한다는 거죠. 이해 가셨나? 그 다음에 가능매상고라는 이 매장용은 그냥입니까? 매출액이 중요합니까? 매출액을 많이 올린 사람은 더 내야 되죠. 그래서 그 매출액 비율대로 내라. 비율 임대차다. 그렇게 갑니다. 그럼 가볼게요. 자, 총을 조라고도 하죠. 그럼 임차인은 그냥입니까? 전체를 다 냅니까? 총임대료죠. 그럼 그냥이야 다 내는 거야. 그럼 임대인이 그걸 받았죠. 그걸 가지고 임대인이 그걸 어떻습니까? 부담하는 거죠. 주거용이고 순임대차는 다 내. 순수한 임대료만 내.
그 외의 경비는 그냥이야 협상을 해. 그래서 1차, 2차, 3차가 있죠. 1차가 일반적이지만 3차가 많이 쓰여요. 공업용에. 그래서 3차가 쓴다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비율은 그냥이야 매출액의 비율이야. 그럼 총수입 중에서 일정 비율이라는 게 돼 있죠. 순수익이에요, 총수익이에요. 총수익에서 찾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 공인중개사 중개사법에서 나왔었는데 들어보세요. 만약에 너가 1억을 초과하는데 내가 5%를 적용하겠다 할 수 있죠. 근데 초기임대료가 2억 벌었어요. 그럼 그냥입니까? 1억을 초과했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더해서 플러스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나중에 또 이건 보여드리겠고. 근데 중요한 거는 순수익 중에서요, 총수익 중에서. 근데 되게 쉬워요. 그래서 비율이 나왔잖아. 그럼 무슨 임대차? 비율 임대차. 상업용 부동산 쓴다.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근데 이제 헷갈린 게 봐봐. 주거용은 그냥요 총이에요. 공업용은요 순이 되죠. 순. 맞나요? 그러면 주거용은 순입니까? 조임대차입니까? 조임대차죠. 아니 여기 조가 없어서 불안하다면 조가 총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투자론에서 기억나요? 그다음에 가능 총소득, 조소득, 조하고 총은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연기하시냐? 주거용에 지읒 들어갔지? 순에 지읒 들어가, 조에 지읒 들어가. 이렇게 하고 공돌이의 반대는 공순이지. 그래서 공순이. 수임대차야 이렇게. 이제 자 처음 하나 보다 웃는 거 보니까 그죠? 처음이야? 저거 공순이라고. 공업용은 뭐다? 수임대차가 되는 거죠. 이해했어요?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는 건. 자 간다. 그다음에 심화학습이라는 게 있죠. 거기 건물의 생애주기는 안 했죠. 오늘 할 겁니다. 건물도 그냥이야 노후화가 돼요. 그러면 생애주기를 알아야지만 관리를 할 수 있죠, 그죠? 이건 이제 우리가 여기 처음입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천천히 해볼게. 건물의 생애주기예요. 건물의 생애주기. 자, 우리가 그러면 전개발 단계는 아직 개발했어요, 안 했어? 그러면 이건 용지 상태입니다. 아직 그냥이야 땅이야. 땅 용지 상태고. 그 다음에 신축은 아이로 태어나면 우리가 이 건물이 지어진 거죠. 완성된 단계 건물이 지어졌고요. 그 다음에 전신 안 그죠? 안정 단계. 안정은 사람을 친다면 중년이에요. 노후 단계 완전 폐물 단계라 그래요. 완전 폐물 단계. 그래서 자 앞자를 따서 자 갑니다. 다음에 전신 안노폐. 그러면 잘 갈게. 전개 단계는 아직 개발했어. 개발 전 단계야. 그럼 용지 상태죠. 아직은 이제 계획하고 중개사나 전문가를 활용해서 빈대의 장래 수요 예측을 한 다음에 개발 전에 이제 생각하는 거죠. 신축은 그냥요 완성이 됐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물리적, 기능적 유용성이 가장 높다라고 돼 있어.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제일 중요한 게 물리적이에요. 물리적이 이제 제일 극대화되는데 일단은 여러분 여기가 중요한 게 그 감정 평가를 좀 가볼게요. 물리적과 기능적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넘겨볼게요. 그래서 감정 평가에 페이지 497 가시면 박스가 하나 있나요? 예전에 체크가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이라는 게 있죠. 이걸 이제 가셔야 되는데 건물은 그냥요 내용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갑니다. 자, 그래서 버튼 요소가 있는데 내용 요소도 나왔었거든요, 시험 문제. 그럼 우리가 첫 번째는 우리가 다 5층짜리 건물인데 5층인데 처음에는 금이 갔어요. 금이 간 건 무슨 적 감가? 물리적이죠. 물리적 감가고 금은 안 가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으면은 기능적 감가죠. 기억나시죠, 그죠? 기능적 감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고 자 경제적이라는 거는 외부적인 거예요. 내부가 아니라. 그럼 지금 할 거지만 신축 상가는 금이 갔어요, 안 갔어요? 그럼 물리적 유용성이 제일 높은 거죠. 물리적 유용성이 제일 높은 건 신축 단계라고 나왔었거든요. 자, 그럼 여기는 봐봐.
신축은 금도 안 갖고 엘리베이터 있을 수 있죠. 근데 탄광촌인데 이동인구가 많은데 탄광촌이 폐광됐어요. 그러면 고칠 수가 없죠. 치유가 가능하다, 치유가 불가능하다. 그럼 경제적인 외부적인 강가가 되겠죠. 경제적 내용수가 다 됐다 그래요. 그럼 이거는 이 부동산이 잘못된 겁니까? 지역이 잘못된 겁니까? 지금 경제적으로 보고 있나? 그럼 그냥이야 지역이 잘못됐어. 지역 인근지가 잘못됐고 주변 환경과가 안 맞죠. 시장성이 감퇴된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환경이나 시장 넣으면 무슨 쪽 찍어? 경제적이죠. 그럼 경제적은 돈이죠. 돈을 보면 그냥이야 환장을 해. 그래서 환장이 뭐야? 환이 뭐야? 장이 뭐야? 이런 게 나오면 경제적이에요. 경제적은 내부적인 겁니까? 외부적. 치유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근데 거기 보시면 물리와 기능이 있어? 건물이 금이 가면 뭐야? 노화가 돼서 그렇지? 금은 안 가는데 형식의 구식화, 옛날 방식이야. 막 재래식 부엌 같은 거. 그거 기능적이야. 그 사람도 노화되면 무슨 적 강화됐다 그러고. 노화. 물리적이고 늙으면. 근데 안 늙었는데 옷 입고 다니는 게 촌스러우면 기능적 강화가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나가서 아는 여성이 굉장히 안 늙었는데 촌스러워. 그럼 엄마 너는 물리적 강화하는데 기능적 강화가 심각하구나. 예,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알아들어 못 알아듣죠. 그럼 우리가 금이 이 신축 단계는 금 갔어요, 안 갔어요? 그 무슨 쪽 유용성이 제일 크죠? 물리적 유용성이 제일 커요. 기능적보다는. 그러니까 물리적 다음에 기능적이라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지금 497페이지는 아주 별표 쳐 있죠, 그죠? 그러니까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노화, 마모, 파손, 손상, 하자 나오면 뭐야? 물리적. 근데 형식의 구식화, 설계 불량, 건물과 부지의 부족에 척해가 돼 있죠. 자, 건물과 배치가 안 맞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기술적 관리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은 어떻게 돼요? 돈을 보면 환장을 하죠. 환이 뭐야? 환경. 장이 뭐야? 그럼 주위 환경과 시장성 감퇴는 지역의 세태죠, 그죠? 이런 것도 시험 불가능하다. 그럼 넘겨봐. 425페이지 가시면 아까 신축 단계라는 게 있었죠. 신축은 그냥입니까? 금이 안 갔습니까? 그 물리적인 유용성이 가장 높다고 하셔야 돼요. 기능적도 유용성이 있으나 어떤 게 더 높다? 물리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안정 단계는 사람을 친다면 중년이에요. 중년에 일을 많이 하죠. 제일 그냥입니까? 장기간입니까? 그 건물의 경제적 유용성이 최고의 단계라고 돼 있죠. 돈을 많이 버니까. 그래서 건물의 수명 중 가장 긴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제적 관리도 중요하죠. 돈 되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대수선, 자본적 지출을 할 때 안정 단계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돼 있죠. 그럼 우리가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노후 단계에서 해야 돼요? 안정 단계에서 해야 돼요? 노후 단계에서 하면 안 되죠. 그죠? 노후는 이제 물리적, 기능적이 다 세트되니까 여기는 추가적인 투자가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기능 개선을 위해서 대수선비에 대한 문제를 더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그냥 재건축에 대한 고려에 일반적이지 여기에 자본적 지출이 들어가면 되는다? 안 되겠죠. 완전 폐물은 이제 폐물이죠. 그래서 경제, 물리적 다 맛이 간 거예요. 다시 정개발 단계로 간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넘겨볼게요. 마케팅으로 갑니다. 428 갑니다. 찾으셨어? 428. 제가 이제 이걸 대학교 때 강의를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마케팅의 전략의 세 가지 차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시험 문제가 거의 뜨기 때문에 거기 위주로 가야 되는데 일단 마케팅이라는 자체 밑에 좌측에 정의가 있죠. 그 마케팅도 그냥요 종류에 따라 틀려요. 우리가 부동산도 토지 담당하고 상가 담당이 틀리지. 그래서 종류와 관계없다, 관계가 있다. 유용하지 않고 다 동일하지 않고 다르겠고 마케팅은 공급자에서 수요자로 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5쪽 가시면 마케팅이 거시와 미시가 있죠. 거시는 그냥입니까? 환경이 또 들어갑니까? 자연환경, 기술적, 경제적 환경이 또 들어갔죠. 근데 미시적은 경쟁업자, 공중, 고객, 정부는 환경이라는 게 안 붙었잖아. 지금 보고 있어? 그 미시적은 이제 내부적인 어떤 그러한 관계고 거시적은 좀 외부적인 요인이다. 자, 그러면 우리 마케팅 활동할 때 내가 GS야.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른 경쟁업자 레미안이 있을 수 있죠.
경쟁업자가 있는 경쟁업자가 판매를 하죠. 그 때문에 경쟁자도 마케팅 활동에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는 거죠. 이해 가셨나? 근데 밑에 3번에다가 별표 3개 쳤죠. 마케팅의 전략이라는 게 있죠. 여기서 다 떠. 자, 갈게. 마케팅의 3가지 전략이에요. 마케팅의 3가지 전략.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게 시장 점유 마케팅이라는 게 있죠. 시장 점유는 공급자의 전략이에요. 공급자. 그래서 우리가 배웠으니까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STP 전략하고 포피 믹스가 있다 그랬죠. 포피 믹스. 그래서 이제 2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STP는 우리가 보통 주거용에 사용되고요. 포피 믹스는 상업용에 사용된다는 거죠. 그럼 STP는 순서예요. STP 들어보세요. 아까 사람은 그냥인데요. 세분화시켜. 공급은 차별화시키죠. 그래서 세분화는 이제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것은 시장 세분화야. 따라봐. 세그멘테이션. 매스 나오면 세분화 찍으셔야 되고, 그럼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 나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건설회사가, 갑이라는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짓고 싶어. 그러면 그냥이야 살 사람을 나눠야 돼. 나누죠. 그럼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 나누는 것은 차별화야, 세분화야. 세분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거는 소득에 따라 나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소득층, 중상층, 저소득층 나누죠. 근데 나누기만 하게 돼. 타겟 찍어야 돼. 그럼 타겟팅은 표적 시장을 선점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타겟한다는 자체는 세분화된이라는 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전에 세분화가 있었다는 걸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표적 시장의 선점, 타겟, 표적 시장의 선점도 되고 선점도 맞습니다. 그다음에 목표 시장, 내가 중상층을 타겟했다면 찍어야 된다는 거죠. 자, 포지셔닝은 그냥요 차별화예요. 그럼 차별화라는 것은 공급을 차별화시키죠. 그러면 나만 있습니까? 경쟁사도 있습니까? 그럼 경쟁사가 내가 만약에 레미안 아파트면 경쟁사 자이보다 차별화시켜야겠죠. 그럼 이거는 사람이에요? 공급 상품이에요? 그래서 특별하게 위치를 갖고 포지셔닝이라는 건 위치이기 때문에 번역하면 위치가 나오면 포지션을 찍으셔야 돼요. 자, 가볼게. 자, 거기 보시면 밑에 시장 점유 마케팅이라는 게 있네. 그래서 거기 위에 보시면은 3가지 전략이 있다 그랬어요. 몇 가지? 그럼 첫째는 공급자가 표적 시장을 선점하거나 틈새 시장을 점유라는 단어가 들어갔죠. 그래서 시장 점유고. 자, 소비자 나오면 그냥이요 고객 점유예요. 공급자와 소비자가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것은 관계 마케팅이죠. 그래서 밑에 가시면은 시장 세분화라는 단어가 있죠. 자, 시장 세분화는 그냥입니까? 사람을 나눕니까? 수요자 집단을 인구 경제학 특성에 따라서 세분화한다고 돼 있죠. 넘겨보세요. 표적 시장은 거기에 세분된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죠. 그럼 그 전에 세분화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신의 상품과 일치되는 수요자 집단을 확인하거나 선정된 표적 집단으로서 신상품을 기획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지셔닝이라는 차별화가 들어가죠. 동일한 표적 시장이라는 건 그 전에 표적 시장이 있었다는 얘기고, 차별화는 그냥입니까? 공급 제품입니까? 공급 경제사의 자신의 상품을 어디에다 위치하는 게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포피믹스라는 게 있는데 주의하실 게 여기에 P가 포지셔닝이었죠. 근데 포피의 P랑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포피의 P는 자 거기 보시면은 유통용로 따라서 플레이스, 프로덕트, 프라이스, 프로모션. 여기에 포지션이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걸 바꿔낸다는 거고. 유통용로는 뭐죠? 내가 직접 합니까? 대행사 맡길 수도 있습니까? 중개업자 활용할 수도 있죠. 그래서 공급자가 원하면 어떤 원하는 수준의 분양을 다른 사람한테 이제 경로를 맡길 수도 있고요. 제품은 차별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설계 구조물을 배치한다든가 실개천을 설치해 준다든가, 그래서 그런 것들 소비자의 그 선호도에 따라서 상품을 이제 차별화시키는 겁니다. 디자인 품질 같은 것들을. 그 다음에 가격은 프라이스죠. 저렴하게 하고 또 표적 시장에 따라서 다르고요. 홍보도 그냥이에요. 프로모션에 들어가죠. 의사소통이라는 자체도 프로모션에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홍보는
돈을 안 내고 그냥 기사를 자극시키는 거고 광고는 이제 돈을 내는데 우리 부동산이라는 거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기 때문에 물건을 갖다 팔 수 없죠. 광고와 홍보도 하나의 프로모션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히 판매 촉진에서 어떻습니까? 제가 소유자들 관심을 끌기 위해서 모델하우스에서 주택 청약자를 제공하는 경품 제공은 이건 그냥이요 판매 촉진이에요.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고객 점유라는 게 있죠. 고객 점유는 이제 구매 의사 결정 아이다입니다. 자, 고객 점유로 가요. 그러면 공급자 전략이에요, 소비자예요. 소비자 고객 점유 가서 우리가 소비자 위주로 가는 거죠. 그래서 A, I, D, A가 따라서 I다. 구매 의사 결정 과정입니다. 구매 의사 결정 과정. 구매 의사 결정 과정. 그러면 A 첫 번째 어텐션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건설회사가 먼저 신문 광고나 모델하우스를 짓고 인터레스트는 그냥입니까? 관심을 줍니까? 분양 대행사 나와서 궁금증을 해소했죠. 근데 욕망이라는 건 셀링 포인트라고 전호를 했죠. 욕망이 이제 셀링 포인트가 공인중개사 실무에 나와요. 그래서 셀링 포인트가 학교에 나왔는데 상품으로서 부동산이 지니는 여러 특성 중 가장 만족을 주는 것을 설명하는 게 셀링 포인트야. 셀링 포인트는 어느 단계에서 한다? 욕망. 액션을 찍으면은 도장을 찍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구매의사 결정 과정 나오면 이건 그냥이야 고객 점유야. 근데 관계 마케팅은 그냥입니까? 관계를 유지해 나갑니까? 두 개 다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들어갑니다. 관계 마케팅이에요. 관계를 유지하자.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 간, 생산자와 소비자 간입니다. 그러면 일회성으로 한번 팔아야 돼요? 장기적으로 가야 돼요? 장기적, 지속적. 장기적, 지속적으로 가서 브랜드가 나온다 그랬죠? 브랜드이죠, 그죠? 그래서 브랜드. 그래서 관계 마케팅은 누구와 누구의 관계다? 생산자와 소비자 관계고, 그 다음에 일회성입니까? 장기적입니까? 관계를 유지하죠. 브랜드가 나오면 관계 마케팅을 찍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른쪽 문제를 안 풀었죠? 풀었어요? 풀었으면은 정답은 몇 번이죠? 2번. 봐봐. 공급자 나왔고 여기서 키포인트는 가르쳐줄게. 따봐. 틈새 시장의 점유. 시장의 점유. 그 무슨 점유야? 아니 대화를 하자. 풀었다며. 이번에 틈새 시장을 점유라는 게 들어갔잖아. 고객 점유야? 시장 점유라고 들어가 있잖아. 그 안에 있잖아. 팩트를 몰라? 그 안에 시장 점유가 있잖아. 그 시장 점유 찍어야지. 고객 점유가 아니라. 1번 셀링 포인트 있죠? 어느 단계에서 하죠? 욕망을 만족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관계 마케팅은 공급자 소비자 간의 그냥입니까? 지속적입니까? 그 다음에 STP는 세부나 표적시장 포지션 다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다는 AIDA가 다 들어갔잖아요. 그죠? 이렇게 맞다. 광고는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아요. 근데 해드리는데 밑에 광고의 특징이라는 게 있나요? 부동산은 그냥요 지역마다 달라요. 부산에 했던 거를 서울에 가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광고가 해서 팔리면 끝나버리죠. 시간적 제한성이 있고 광고 내용이 다 똑같아요. 개별성 때문에 달라요. 자, 보통 이 칠판 주계는 판매한 사람은 판매한 사람이 광고하지 소비자가 광고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합니까? 매수자, 매도자 다 합니까? 광고에 양면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다음에 목적은 이제 기업에 대한 걸 알리고 임명, 개명, 뭐 특정이 있는데 그냥 내용이 없으니까 참고하시고 매체라는 건 신문이 있죠. 신문은 이제 전시 광고가 좀 그 공간이 좀 넓어요. 안에는 좀 약으로 이용하고 라디오, TV 광고, 다이렉트 광고가 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근데 마케팅은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마케팅은 뒤로 가셔서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아마 풀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450일? 450일 한번 풀어볼까요? 450일 가시면 다 풀지 않았나요? 풀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답만 좀 확인해 볼게요. 우리가 449페이지 가시면 전 푼 걸로 기억을 하는데 449에 가시면은 29번도 풀었어요? 29번 안 풀었죠? 그럼 푸세요.
정답은 4번이죠. 유통경로는 대행사 맡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뭐냐면 고객 행동 변수에 따라서 고객 특성에 따라 시장을 나누는 것은 세분이라는 게 있잖아. 그다음에 세분화. 세분화. 시장 세분화를 얘기를 해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1번에 가시면 포피가 다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2번 같은 거 좀 체크해 보세요. 다른 아파트와 차별을 하기 위해서 혁신적인 내부 구조 설계된 아파트는 이건 판매 촉진이에요? 제품이에요? 이걸 판매 촉진을 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표적 시장은 세분화하는 게 들어갔죠. 그래서 거기서 시장기를 제공할 수 있는 특화된 시장이고, 포지셔닝은 그냥입니까? 목표 시장이 있습니까? 그럼 그 전에 목표 시장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객의 욕구에 파악해서 이 포지셔닝이 위치거든요. 다음에 위치. 한글로 위치 찾아보세요. 두 번째 위치 있어요? 위치가 나오면 포지션이거든요. 그러면 차별화라는 전략이죠. 차별한 사람을 나눠요? 공급 상품을 나눠요? 그럼 경쟁 제품에서 차별화성을 가져야겠죠? 위치.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문제 풀었었나요? 밑에도? 푸세요. 이거 똑같은데 3번이 정답이에요. 자, 봐봐. 일단 거기 보시면은 마케팅 활동에 수행할 만한 가치가 명백하고 유명한 구매자 집단을 그다음에 시장을 분할, 세분화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중요하냐면 4번이 중요해. 별표쳐봐. 4번에 아까 그 위에서는 다른 아파트와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혁신적인 내부 구조를 설계했지. 그건 제품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청약자한테 그냥이야 경품을 추첨해. 이게 뭐야? 판매 촉진에 들어간 거죠.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이해 갔나요? 그 다음에 부동산 아까 제가 위치가 움직이지 않잖아. 직접 가서 판매하기 힘들지? 그냥 해야 돼? 광고해야 돼?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쓰는 거지. 근데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수단이 그냥이요 판매 촉진에 들어가요. 판매 촉진에 들어갔죠.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32번 풀었었죠? 넌 기억해 푼 걸로. 그럼 거기 보시면 광고 홍보 있었지? 광고 홍보는 제품이야? 판매 촉진이야? 프로모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31번도 풀었었죠? 31번에 몇 번이 정답이었죠? 작년 문제인데, 아니, 지난 문제인데, 빠른 자금 회수를 원하면 그냥 이제 싸게 팔아야 돼. 구매력이 낮으면 싸게 팔아야지. 미쳐서 고가로 하게. 상식이야. 그 다음 오른쪽 33번의 정답은 몇 번이었어? 자,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장기적 지속적은 여기 나왔어, 모의고사에. 이 모의고사 나왔는데 못 푸는 거야. 이래도 나왔다니까? 이건 그냥이야, 관계 마케팅이야. 왜? 공급자와 소비자가 다 들어갔잖아. 이해하셨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됐습니다. 좀 쉬었다 갈게요.